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알아요? 자, A, B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3루트 5가 되도록. 그러면 자, 루트 X끼리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하고 2 플러스 1의 제곱이 3루트 5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루트가 나왔으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죠. 자,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집니다. 이 알맹이만 남겠지. 얘 제곱하면은 9 곱하기 루트 5 제곱하면 5 이렇게 되죠. 자, 전개할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9는 45. 자, 이게 살짝 이쪽으로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6a 넘어와서 18. 45에서 18을 빼면 7, 27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네. 93, 27 마이너스 여기. 자, a 대각선으로 맞추면 a는 이거 써줘야 되겠지? a-9 곱하기 a 플러스 3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a는 9 또는 마3 a는 9 또는 a는 마3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봐봐.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7이지만 정답은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숫자를 바꿔내시겠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잘 읽어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6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7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인수분해 같은 거 전혀 안 하고도 문제 풀 수 있게 연습해야 돼. 자, 내분점과 외분점. 자, 어떤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세요. 2대1로 내분하는 점 x, y. 그 다음에 2대1로 외분하는 점 x, y를 찾아보래.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건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외분하는 점은 어때? 2 빼기 1분의 2 빼기 1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 y좌표도 2 빼기 1, 2 빼기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자, AB를 2대1로 AB를 2대1이니까 2하고 곱하는 거는 B점의 좌표만 가능한 거야. B점의 좌표를 2한테 이 두 개 있잖아. 그죠? 하나씩 이렇게 뿌려주면 돼. 여기다가 4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한테 곱하는 건 A점의 좌표만 항상 이렇게 크로스로 공식 기억하는 거 기억나죠? 자, 1하고 곱하는 건 A점의 좌표. 마이너스 2와 5를 1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3분의 3이죠 이거? 그렇겠지? 아, 마이너스 2네. 그러면 8 빼기 6이네요. 자, 콤마 3분의 마8 플러스 5. 그러면 마3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마찬가지 얘도 외분점도 똑같습니다. 1대2 A와 B를 1대2로 외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잘못 적었네요. 1 빼기 2니까 자, 1대2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순서 바꿔서 1-2분의 1-2 1-2분의 1-2 적고 시작하는 거야. 자, 1한테 곱하는 건 B점의 좌표만 가능하니까 자, B점의 좌표 4-4를 각자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2한테 곱하는 거는 A점의 좌표만 마이너스 2와 5를 여기다 하나씩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공식은 외우는 건 오로지 문제로만 외워야 됩니다. 공식으로 외워서는 헷갈려서 안 돼.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4 플러스 4니까 8이겠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14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점의 좌표는 마8, 14 이렇게 되겠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x끼리 빼고 여기서 이거 빼자. 상관없으니까 2 플러스 8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4의 제곱. 어디에서 이쪽에서 이쪽 빼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방향은 전혀 상관없어요. 루트 자 10의 제곱 더하기 얘는 15의 제곱.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산하면 좀 귀찮은데요. 자, 100 더하기 225
자, 그러면 루트 325가 되겠네요. 얘가 뭐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건 학생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세변 중점을 DEF라고 하자. 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거의 전설급이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중점들을 연결해봐. 1대1로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해봐.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작은 삼각형을 각각 DEF라고 하자. 그 DEF의 무게중심은 얼마니? 이렇게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 ABC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삼각형을 같은 비율로 2대1, 2대1, 2대1 내분점이나 지금처럼 1대1 중점이니까 이 길이 같으니까 1대1이잖아. 같은 비로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항상 똑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딱 한 번만 해보면 되죠. 맞지?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이 문제는 별로 원리대로 풀 가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시겠죠? 그냥 이건 외워서 맞추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리대로 하시고 지금 영상이니까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라서 선생님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결론만 얘기했죠? 그냥 이 삼각형 내분점, 중점을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깥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완전 똑같다. 그래서 세 점의 무게중심 찾아볼까요? 자, 무게중심은 평균이죠. X좌표끼리 다 더하는 거야. 1 더하기 5 더하기 3. 그걸 3으로 나누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 Y좌표끼리 다 더해.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6. 그걸 3으로 나눠.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자, 선생님, 저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래, 결론부터 얘기했잖아. 작은 삼각형이나 큰 삼각형이나 무게중심은 똑같다니까. 자, 증명 듣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쌤한테 개별적으로 오세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이거를 지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얘가 1,0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0,-2라고 생각할게. 자,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 나 저거 1,0 기준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만들 거예요. x는 바꾸고 y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자,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그러면 2네요.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라는 거지. 근데 이 직선이 뭘 지난다고? A, 이 점이 저 점이라고 할게. 자, A, A 플러스 3을 지날 때 뭐야? 대입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Y 대신에 A 플러스 3을 X 대신에 A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3은 2A 마이너스 2가 되고 A 넘어오면 A가 되고요. 얘 넘어가면 5가 되겠지? 이게 정답이야. 자, 두 직선이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려. 수직인 두 직선을.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직선이고 얘가 이 직선이라고 가정하자. 자, 선생님이 강조하죠. 수직이라는 뜻과 평행이라는 뜻은 뭘 얘기해주고 싶어서? 기울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지?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Y는 A분의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의 역수의 보호바꾼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y를 왕따시키면 되니까 y는 3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3이겠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a는 3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요. 이 직선이 이 직선이었는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는 평행하대요. 그럼 대충 평행하게 그려볼까? 자, 그럼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를 가르쳐주고 싶다 이 뜻이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얘하고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라는 걸 평행하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돌려가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끝났죠? 이거 기울기 구하려면 자, y를 왕따 시켜야 돼요. 자, y는 2-b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1과 얘는 기울기가 평행하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a가 아까 뭐였지? 3이었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꼴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자, 올릴게요.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래서 b는 얼마다? 이게 넘어가면 마사다. 이게 바로 b의 값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점. 얘를 뭐라고 불러요? 교점. 자, 운동화끈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 자, 두 가지 이유에서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교점 구할 수 있나? 교점.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이죠. 맞지? 물론 교점하고 실근하고 같은 건데 교점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연립방정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연립을 해보자. 그 점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점을 B라고 하자. 그래서 교점을 연립해서 두 개 다 구했다 쳐. 구했다 쳐. 그러면 운동화끈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교과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은 공식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첫 번째는 일단 교점부터 구하자. A점을 어떻게 구하냐? y 꼴 x하고 이 직선하고 이쪽에다 적어야겠다. y 꼴 x하고 두 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돼.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3x 플러스 2x는 11. 그럼 5x는 11. x는 얼마? 5분의 11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y도 5분의 11이겠지? 그러므로 a점의 좌표는 뭐다? 5분의 11, 5분의 11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 그 다음 b점의 좌표도 같은 방법으로 b점의 좌표가 자, 이 직선하고 y 꼴 4x하고 뭐하고 이 직선하고 연립해주면 교점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y 대신에 4x 대입하면 3x 플러스 8x인가? 그게 11. x는 1이 되겠네요. x가 1이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y는 4겠죠.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뭐? 1,4가 됩니다. 자, 운동화끈 공식의 가장 기본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자, 제일 처음 자,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자, 5점은 원점이니까 0,0이죠. 이렇게 다 적어놓고 공식을 어떻게 푼다고? 맨 처음 적은 게 얘든 전혀 상관없는데 맨 처음 적은 숫자를 맨 밑에 한 번만 더 적어주고 이게 공식이죠. 적어준 다음에 운동화끈을 묶어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곱하면 5분의 44 더하기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0 요거 두 개 곱해도 0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아니에요.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5분의 11 요거 두 개 곱하면 0 요거 두 개 곱해도 0 그렇죠? 나누기 2 모든 넓이 공식에는 나누기 2가 들어갑니다. 삼각형의 넓이니까. 자, 이렇게 꼼수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분의 33 이렇게 되나요? 5분의 33 그래서 아래 위로 5를 곱하면 10분의 33이 최종 맞나요? 오케이. 10분의 33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선생님 정석적인 방법은 없나요? 자,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야 되는데 자, 끊어서 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줄게. 선생님 저는 그냥 운동화끈 공식으로 풀 거예요. 왜냐면 기말고사니까. 맞지? 서술형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강의에는 이걸 정석대로 한번 풀어드릴게. 자, 두 점을 지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자, 두 점을 지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이게 지름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각각 얘와 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온 거야. X축, Y축 그리면 변태입니다. 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일단은 원을 구해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자, 이 두 점의 중점이죠. 원의 중심을 구해야 되니까. 자, 중점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자, 이 두 숫자의 평균을 구하는 게 중점이지. 그래, X좌표의 평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기. 자, Y좌표의 평균. 두 개 더해서 1로 나누기.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2분의 2니까 1,3이네요. 아, 중심의 좌표가 1,3인 원이 있대. 그러면 X-1의 제곱, Y-3의 제곱, 이걸 반지름을 모르네. 맞죠?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우리 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어. 중심의 좌표가 1,3이라는 거 구해버렸으니까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4,5였고. 자, 그러면 얘 1,3, 얘는 4,5.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겠지.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자, x끼리 빼고 제곱하고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하고 요거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9 더하기 4.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3이니까 식에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긴 반지름 제곱해서 넣는 곳이야.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구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게 이게 원의 방정식 구하라지 않았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x축이 여기서 지나간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1,3이래요. 1,3. 좀 자세히 그리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1,3이니까 이 길이는 y좌표 3이겠지? 맞죠? 그 다음에 보자. 이 길이는 뭐지? 반지름은 방금 루트 13이라고 찾았죠? 13 아니에요. 루트 13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지?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y라고 할게. 자, y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여기 p라고 할게. 자, 제일 긴 변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은 p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13은 p의 제곱 더하기 9. 그래서 넘어가서 4는 p의 제곱이 되고 p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잠깐. 이게 p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자, 이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2고 그럼 이 길이도 2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죠. 자, 조금만 연습하면 이런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5,0에서 점에 그은 두 접선과 일단은 접선 나왔네요. 그럼 그림 그려야 됩니다. 자, 접선의 3종 세트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원 바깥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이 접선을 한번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시작되겠죠? 자, 그 접선과 두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겠죠? 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 조금 자세히 그려야 되겠다. 근데 접선부터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잠시만 한번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 자, 선생님 자세히 그리면 X축, Y축 그리면은 변태라면서요. 예외가 있어요. 언제냐면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대충 그려서 안 풀릴 때는 상위권 문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자세히 그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건 이 경험밖에 없어요. 한 90%의 확률로 안 그리는 게 좋고 안 그려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만약에 안 풀리더라. 그러면 X축, Y축까지 자세하게 그려보는 걸 추천한다. 자, 얘는 루또, 얘는 루또, 얘도 루또, 얘도 루또. 반지름이 루또 5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0. 여기가 루트, 반지름이 루트 5니까 5,0은 한 이쯤에 있겠다. 자, 루트 5보다 크잖아요. 자, 5,0에서 이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그어도 별다른 수는 없네요.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구해야 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3종 세트 중에서
자, 이 접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먼저 구합시다. y는 5,0을 일단 지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맞죠? 공식에 의해서. 자, 기울기 모르니까 과감하게 m이라고 설정합니다. 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무조건 뭐 d와 r. 그림을 그려보면 d는 r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d는 r. 자, 점과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오케이? 그것이 반지름하고 같다. 이 공식을 쓰는 거지. 자, 반지름은 이미 루트 5라고 가르쳐줬고,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거리 공식 못 쓰죠. 그래서 방정식 형태로, 자, mx 분배 법칙 한 다음에 y는 넘겨가지고 이렇게 깔맞춤 해줄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5m 이꼴요. 자, 그러면 얘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자, m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얘는 제곱하면 플러스 1로 될 거고, 절대값. 그 다음에, 0,0에서 거리죠. 5,0 대입하면 안 돼요. 0 나옵니다, 그러면. 0,0을 대입해야 돼. 0, 0 대입하면 0 빼기 0 빼기 5m. 이렇게 되죠. 자, 산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부분 굉장히 천천히 설명할게. 자, 어쨌든. 자, 절대값 마이너스 5m. 5m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완전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완전 다 바꿔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 참고로 이건 안 돼요. 마이너스 5m 플러스 1인데 얘만 바꿔주면 안 됩니다. 둘 다 바꿔주는 게 된다는 거야. 자, 어쨌든 자, 그래서 5m이라고 쓰시면 돼요. 절대값. 그것이 루트 5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그 다음 계산을 한번 봐.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25m 제곱. 아까도 나왔어요, 이거.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없애주려면 제곱밖에 없다는 거. 자, 제곱하면 5. 얘는 m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5로 일단 약분합시다. 그러면 5m 제곱은, 자, 요거 정리하면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샥 넘어가면 4m 제곱은 1 이렇게 돼서 m제곱은 4분의 1.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간단하죠. 그래서 접선을 두 개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얘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가 바로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저기다가 대입하면 귀찮네. 조금 이따 적자. 아무튼 접선에 얘가 기울기 음수, 얘 기울기가 양수인 두 접선이 나온대. 그랬을 때 두 직선, 접선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는 말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야. 밑변이 뭐야? 밑변이 이게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높이는 5네요. 맞죠? 그래서 밑변만 구하면 되는데, 밑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정체를 알아야 돼. Y축하고 만나는 점. 뭐라고 부릅니까? Y절편. 오케이? 자, 이 접선 아무거나 하나만 구해가지고 Y절편 구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다 구했네요. 자, 시작합니다. 자, 아까, 자, m의 값을 정확하게 구했는데, 얘 기준으로 할게.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저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5. 맞습니까?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가 없어지면 Y절편 구해주죠. y는 2분의 5. 얘가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5였구나.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5니까 당연히 얘도 2분의 5겠죠. 지금 상태에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는 2분의 10입니다. 그렇다면 밑변의 길이가 5라는 뜻이겠지. 이 길이가 5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5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어. 맞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라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 3종 세트를 무진장 반복해서 풀었다면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돼.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랍니다. 그 평행 이동은 반대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하면은 x-2 이렇게 적어야 돼요. y축 방향으로는 k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y 대신에 y-k를 대입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동한 직선인데 그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원점이 뭐야? 0,0을 지난다.
대입해줘 이 뜻이잖아. 그래서 x 대신에 0, y 대신에 0을 대입해줘. 그러면 k의 값이 깔끔하게 구해지겠죠. 얘는 4입니다. 자, 2개 곱하면 마 8, 얘는 마 k, 마 3, 이꼴 0. 자, k는 마 11, 이게 정답이 되겠지. 직선을 원점 대칭이동 해보래요. 자,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은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까지 바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외우셔야 되죠, 이건 공식처럼. 자, 그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원의 중심을 이렇게 반 쪼개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 되어야 한다. 다시 반 쪼개려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개념 하나. 사각형은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자, 원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의 반의보 바꾸기. 그 다음에 얘의 반의보 바꾸기. 요거지. 이 중심의 좌표를 얘가 지난다. 대입해줘. 이 뜻이잖아. 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3a. 여기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4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3a는 3이 되고 a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자, y =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떤 원이 예를 들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깔꼬만이 된다. x축의 대칭이다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선 저렇게 뭐 이동하고 뭐 하면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떤 원이 대칭이 된다는 말은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원의 중심이 y축에 있으면 y축 대칭, 원의 중심이 x축에 있으면 x축 대칭, y = x 위에 있으면 y = x 위에 중심의 좌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개념인 것 같아. 쌤 생각하기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3,a인 원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다 1 더해주면 되죠. 맞지? 그것을 다시 y축 대칭이동 해봐라. 그럼 y축 대칭이동이면 x의 보호만 바뀌고 y는 그대로겠죠? 아, 어떤 원이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이 하필이면 y =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은 이 원이 y =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처럼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a가 이 그래프 위에 있다 라는 겁니다. 위에 있다 무슨 뜻이야? 또는 이 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무슨 뜻이야? 대입해줘 이런 뜻이지. x 대신에 마4 대입하고 y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답은 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말장난을 조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자, 모르겠으면 쌤한테 질문하세요. 이 문제는 봐,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 점과 점 사이 거리 배울 때 처음 배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다. 이 점은 정해지고 얘도 정해지고 움직이는 점이 아닌데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자, 이 거리,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P점은 어떤 상태일 때 최소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점과 좌표 할 때 처음 이걸 설명을 했었죠. 자, 잘 보세요. 어떤 아이디어로 풀었었는지 중3 때입니다. 자, 세 점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절대 세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떨 때 최소가 되냐면 봐봐. 세 점이 이 점 고정된 두 점이 있어. 엄청 점과 좌표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자, P점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돌아간다면 최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될까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될까요? 아니면 P점이 이쯤에 있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될까요? 이 상태죠. P점이 여기 있을 때, 즉 세 점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최소가 된다는 걸 그냥 상상력만으로도 몇 번 그려보다 보면 알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이
움직이는 점이 Y가 움직이고 이 BC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문제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X가 AD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PQ, AB 위에 점이 있는데 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 길이죠. 마찬가지 이 길이도 1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점은 X와 Y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점들을 어떻게 하면 일직선상에 놓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야 최소값이 되니까요. 자, 그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자, 보통추로 정해져 있어요. 보통 보면. 자, 이걸 X축, Y축이라고 둬도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할게. 자, 이만큼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 1cm만큼. 이 점을 Q'이라고 할게. 마찬가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1cm가 되도록 이쪽에 P'이라고 할게. 그랬을 때 이 P'와 Q'를 쭉 이어줘. 쭉 이어줘, 이렇게. 그랬을 때 이 X가 여기 있으면 이걸 X'이라고 할게요. Y가 여기 있다면 Y''이라고 할게.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PX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자, 봐봐. 여기가 PX면 여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바로 저거잖아요. 맞죠? 왜요? 아니 이 길이나 자 이걸 모르면은 선생님이 이거 도와주기가 조금 힘든데, 자, 이거는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잠깐 정지해 놓고 선생님이 자, 문제에서 여기가 PX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점을 찍었나요? 하필이면 일직선상에 놓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자, 이 길이나 어때요? 똑같죠? 왜냐면 대칭이동 시켰고 이 두 개는 이 삼각형 두 개는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합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죠.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뭐야? 이 길이거든. 이 길이 QY 이건데 이 길이나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점, 네 점이 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렇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조선을 살짝 한번 그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6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자, 총 이 길이는 8이 되겠지. 삼각형을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자, 이 길이가 8이 되게 이 길이를 P 다시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뭐라고 할까? R이라고 할까? 이 점의 좌표를 그래 R 그 다음에 얘는 Q 다시 이렇게 할게. 자, 이 두 점을 쫙 연결하면 이 RQ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RQ는 7이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7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은 이 길이가 정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꼭 개념을 기억해야 돼. 3점이든 4점이든 무조건 일직선이 되어야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지 그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된다는 개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 지름길에 대한 내용.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 구하면 돼요. 이 길이가 정답입니다. L은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원 위의 점 A와 이 원 위의 점 B에 대해서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대충 그렸어요. 정확하게 X축, Y축 그리면 변태야. 시집 못 갑니다. 장가 못 가요. 자,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점이 있잖아. 그 중에 한 점을 A라고 하자. 그 중에 한 점을 뭐 B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두 점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거라. 그러고 있는데 원과 원이 나오거나 원과 직선이 나오면 무조건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보조선을 직선을 쭉 그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원이 여기 있고 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만큼 이 중심을 연결하는 이 선분만 그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라고. 끝까지. 직선을 그리라고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이게 보조선 긋는 스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4예요, 쟤는. 얘는 반지름, 미쳤다. 반지름이 2죠. 루트 씌워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자,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이 반의 부호 바꾸기, 얘의 반의 부호 바꾸기. 이렇게 되지. 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자, 루트, 이 24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4인데, 거기에다가 중심의 좌표 제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은 1이겠네요. 얘는 반지름이 1이다. 어허. 자,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논리적인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어디가 이 원 위에 어떤 점과 이 원 위에 어떤 점이 최소가 되는 그 사항은 A점이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B점은 여기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AB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AB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선생님?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봐. 자, 논리를 잘 생각해보면 이 원의 중심이 0,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점의 원의 중심은 4,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안 난다면 얻을 수 있는 길이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거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맞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제발 생각하지 마! 이 길이를 P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P를 구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10이야. 이 길이가 10이야. 그러면 반지름 2 빼고 여기 반지름 1 빼면 이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중중이라고 할게. 선분 중중. 선분 중중은 루트 이 길이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하면 5입니다. 5. 그러니까 이 길이가 5라는 거지. 이 길이가 5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야. 맞죠? 그래서 5에서 2 빼고 1 빼면 5에서 2를 빼고 1 빼면 얼마예요? 2가 되겠지. 그래서 선분 AB의 최소값은 2가 되고 만약 최대값을 물어보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길이가 5라는 거 알았으니까 최대값은 최대값 M이라고 할게. 5에다가 반지름 1 더하고 반지름 2 더해서 5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는 막무가내로 뺏겨가지고 문제 푸는 친구들 지옥 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 자, 원이 직선과 만납니다. 원이 직선과 만난다고 뭐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만나도 되고요. 아니면은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뭐 이렇게 만나도 된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원과 직선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그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제일 이차함수처럼 뭐 이렇게 원이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저 그림 중에서 일단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아니다. 이 두 개를 좀 확대해서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원과 직선은 기준이 뭐냐면 항상 원과 직선은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디스턴스, 그리고 반지름 이겁니다. 자, 디스턴스, 반지름 어때?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만나는데 그럼 D보다 R이 더 크거나 아니면 D하고 R하고 완전히 똑같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반지름 얼마야? 자, 천천히 해야 되겠네. 자, 중심의 좌표 센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의 반의 부호 바꾸기, 이거의 반의 부호 바꾸기.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가 되죠? 루트 이 1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자, 이거 제곱하면 16 이거 제곱하면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루트 5가 반지름이 되겠네. 자,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거 찾았습니다. 자, 이 점이 뭐였어? 4,1 중심의 좌표.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납니까? 자,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분의 절대값 그
그 다음 어디? 4, 마이너스 1에서 거리니까 4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계산 끝났네요. 이거 계산하면 루트 5에 자, 루트 k제곱 플러스 1. 여기는 뭐야? 자,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계산하기가 조금 지저분하네. 자, 이 부분은 부호 바꿀게요. k-3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k제곱 플러스 1. 자,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기에는 루트와 절대값을 동시에 처리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계산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잠시만. 자, 계산해 볼게요. k-3의 제곱, 여기는 제곱하면 5, 여기는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얘는 5k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슉 넘어오면 4k제곱이고, 자, 넘어오면 6k입니다. 자,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귀찮네.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에 쓰지 말고 여기다 쓸게. 헷갈리니까. 2로 나눌게요. 2k제곱 플러스 3k 빼기 2. 자, 이제 계산만 남았다. 어우, 귀찮아. 2, 1, 마이너스 1. 자, 계산이 왜 이렇게 더디냐? 자,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가 사이 범위가 됩니다. 아, 갈래 범위네요. 자, 그러면 큰 숫자가 2분의 1이고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이니까 큰 작작. 큰 것보다는 k가 크고, 자, 작은 것보다는 더 작다. 이거 또는 이거.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 자, 이 문제는 자,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산수가 좀 지저분하고 그러네. 근데 의외로 많은 초보자들, 우리 이제 수린이들은 이런 산수가 조금 많이 버겁게 느껴지지. 그러면 이 산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은 다른 문제를 풀지 말고 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산수를 틀렸던 문제들 있지.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수 실력도 업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x축 위의 점 P. 아, 일단 x축 위의 점 P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a, 0이라고 설정할 줄 모른다면,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면 공부를 안 한 게 돼버려요. 자, 이거는 위험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그거는 아니지만, 오케이? 이거는 떠올라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자. 어허. 자, A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대충 찍을게. B점 뭐 한 이쯤에 있겠죠. 자, 그랬을 때 P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었다면 아까 방금 14번처럼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P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겠지. 뭐였다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었다면 P점이 저기 있어야 되고 이 길이는 최소값은 뭐가 된다? 이 AB의 길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물어본 게 이게 아니죠. 맞지?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AB의 길이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겠지만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생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으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자, 문제에서 저 길이를 과감하게 y라고 할게.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왠지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 자, 그럼 루트 이거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공식을 쓸 겁니다. 자, AP, A에서부터 P까지 거리, A-1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 여기는 BP의 제곱, 요거 X끼리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하고. 어차피 마이너스 5 제곱해봤자 플러스 5가 되니까. 자, 루트 제곱했으니까 루트하고 제곱은 없앨게.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제 이차 함수라는 느낌이 확 들죠. 꼭지점 구해야 되겠다.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6 더하기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25 이렇게 돼요. 자, a제곱 두 개 더하면 2a 제곱이고, 자, 요거랑 더하면 4a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17, 요거 두 개 더하면 34. 34에다가 17을 더하면 51입니다. 여기 51. 자, 이제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은 위에다가 자, 이 두 개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발로 차야 되죠. 저쪽으로. 자, 그 다음 이 숫자의 반의 제곱이 여기 와야 되고 없었던 숫자 왔으니까 여기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2 가로하고 요만큼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이거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1이 돼서 자, 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9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리면 a축이 되고 마이너스 1,49 자,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 그래프의 제일 작은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9가 정답이 됩니다.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문제에서 잠깐 이게 아니네 라는 거 이거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는 그럼 최소값이면 일단 그림으로 안 되면은 계산으로 일단 풀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계산으로 풀 때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야 된다라는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꼭지점이 y좌표가 아닌가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생각이 안 나면 공부를 안 한 게 돼버려요. 고등학교 때는 똑같이 교과서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힘을 길러야지 이 문제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한 게 돼버려요. 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나? 그건 노력 아니거든.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노력이라는 건 보자마자 최소값 하면 이 참수의 꼭지점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노력이야.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이 문제를 외워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자, 어떤 두 점,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할게 대충. 이 두 점의 수직이고 일단 수직이 되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수직이고 y절표는 6이래.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는 6인 이 직선 말하는 거야. 이 직선이 x절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대충 그린 겁니다. 대충.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직선은 y절편이 6이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 할 수 있다?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뭐 mx라고 하고 자, y절편은 6이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는 있겠죠. 맞죠? 0,6을 지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수직이라는 걸 왜 가르쳐 줬을까? 수직이라는 단어는, 평행이라는 단어는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너한테 기울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를 눈치를 못 챈다면 한 45살 때까지 모태솔로로 지낼 겁니다. 왜 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수직이라고 했는데도 이 기울기를 가르쳐주고 싶어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공부 안 한 거라고. 모태솔로. 자, 갑니다. 수직이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에 2라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수직인 두 직선은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있잖아.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그 말이에요. 자, 기울기는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끼리 빼고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그러면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가 0이 되면 되지. 그때 x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3x는 6이 돼서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그래서 x절편이니까 x 이퀄 2라고 적는 게 아니고 이 점을 x절편은 2,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보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몇 번 풀다 보면 눈치가 채집니다. 자, 수직 평행 기울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 이걸 기억해야 돼. 점 0,a에서 이 원에 그었대요. 0,a에서 원에 그었다. 서로 수직이래요. 수직이라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 자, 원에 접선을 그었는데 서로 수직이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수직인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겠지?
이게 뭐 0,a 뭐 이런 거겠죠. 맞죠? 아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얘가 수직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서 접사니까 당연히 여기도 수직일 거고, 여기도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직일 거고,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접하죠. 정사각형이네 이거. 그죠? 반지름 없이 알아요? 반지름은 여기 루트 씌우면 반지름은 2다. 그죠? 그랬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양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이 점을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 길이도 2 아닙니까? 맞죠? 이 길이도 2죠? 정사각형이잖아, 이거. 맞지?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야? 이 길이가 뭐야? 이게 직각이니까 1대 이게 직각이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지름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1대 1대 루트 2 기억나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2루트 2라는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루트 2배 차이 나니까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어쨌든 이 길이가 2루트 2입니다. 이 길이가 뭔데? 저 길이가 2루트 2입니다 까지는 알았는데 이 길이가 뭐냐고? 중심과 이 점 사이 거리 아닙니까? 이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0,0입니다. 맞죠? 0,0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루트 x끼리 빼고 제곱하고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하고 그게 2루트 2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고 얘는 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근데 양수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2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자주 나옵니다. 자, A 1,1, 3,4와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 X축, Y축을 그려야 되나? Y축 위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그려볼게. 자, 1,1을 대충 한번 찍고 3,4는 대략적으로 한번 찍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 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 이건 앞에서도 했었죠. 세 점이 얘는 움직이는 점이고 얘는 둘이는 고정된 점이야. 그랬을 때 세 점이 언제 최소가 된다?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다. 아까 앞에서 어떤 문제하고 비슷한가? 자, 요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는 네 점이었고 네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일직선상에 놓이면 되니까 어떻게? 얘를 Y축 대칭 이동 시켜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 자, 다시 그릴게요, 이거는. 자, A점은 여기 있고, A점을 Y축 대칭 이동 시키는 게 낫겠다. 그림 그리기가 좀 편할 것 같네. B점은 그대로 놔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 돼요. 왜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느냐? 이 점이 어떤 점이 될 때, C점이 될 때, 이 점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점의 일직선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선생님이 구하라는 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요? 아니, 이 길이나 똑같잖아. 데칼코마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나,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세 점이 일직선이 되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Y축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하고,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면 X축 대칭을 하고, Y 꼴 X 위에 있다 그러면 Y 꼴 X의 대칭을 이동을 시키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 프린트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자,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는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자, A점을 Y축 데칼코마니 시키면 1,1이죠. 맞죠? X의 부호만 바뀔 테니까 마이너스 1,1과 3,4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루트 X끼리 빼고 제곱하고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루트, 자, 4의 제곱 16 플러스 9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루트 25니까 정답은 5가 되겠네.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3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거나 아니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거나, 그럼 마찬가지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점을 지난다고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점과 점 사이 기울기는 x끼리 빼고 답은 다 구했거든. x끼리 이쪽에서 이쪽 뺄게요. 4에서 1 빼면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답일 것이고, 만약에 이 C점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y절편을 구하면 x가 없어지면 돼.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 자, 이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C점의 좌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걸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춘 친구들은, 자, 5라고 답하고 그냥 영상을 끈 친구들은 영원히 3등급 비스무리한 점수가 안 나올 거야.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개념의 확장. 오케이? 반드시 확장시켜야 됩니다.